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온라인 수업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항상 세계지리 수업 시간 되면 온라인 강의 찍을 때 되면 항상 아쉬워. 대면 수업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양은 많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프린트 27페이지 열대기후 분포와 특징 이제 보겠습니다. 열대기후. 열대기후는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아마 체험을 했을 겁니다. 열대기후 간접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 여름철 열대기후만큼 덥습니다. 그리고 특히 열대우림기후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체험이 됩니다. 비 오는 날 여름철 에어컨이 고장난 비 오는 버스 안 생각하면 됩니다. 여름철에 버스를 탔어. 근데 에어컨이 고장났어. 어, 어때? 어우, 끔찍해. 어우, 끈적끈적하고 막 습도가 높고 막 안경 낀 학생들은 일단 타자마자 안경에 싹 뭐가 껴갖고 하나도 앞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버스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버스가 흔들려갖고 막 옆에 사람하고 이제 반팔 입고 있잖아요. 여름이니까. 살이 옆에 살이 딱 닿았어. 어우, 찝찝해 막 그런 것. 시 열대 기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열대 우림 기후 그것도 특히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근데 그거 좀 비슷해. 그 정도 기분 날 거야. 그래서 열대우림, 열대기후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열대기후는, 최한월,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이 18도씨 이상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겨울 기온이 아무리 추워도 18도씨보다 높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추워도. 그러니까 18도보다 높으면 겨울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죠? 그러니까 열대는 사실은 계절 변화가 없습니다. 봄에도 덥고요, 여름에도 덥고요, 가을에도 덥고요, 겨울에도 덥습니다. 그냥 더운 게 아니고 개덥습니다. 많이 덥습니다. 욕 나올 정도로 많이 더운데 그게 열대 기후야. 그런데 온대 기후인 우리가 지금 온대 기후에 살고 있거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여름과 겨울을 좀 구별해 주는 게 학습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겨울 기온.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무리 추워도 18도씨 이상이고 연 강수량이 500mm 이상이다. 그다음에 분포는 적도를 중심으로 남북 회기선 사이에 저위도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그리고 이렇게 칠해져 있는 데가 전부 다 적도 인근 저위도 지방이죠. 자, 회기선이란 게 뭐냐면, 음, 회기선이란 걸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전축이, 오늘따라 마음이 삐딱해서 지구가 동그라미가 안 되네요. 자, 지구가 있고,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지구는 자전축이 기울어서 이렇게 돌고 있죠.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도는데, 이때 적도는 어떻게 되냐면 이 자전축에서 테두리가 제일 크게 나오는 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적도는 이렇게 나오면 적도도 기울어져 있겠죠. 자전축처럼 기울어져 있는데 태양 에너지를 직각으로 받는 지면은 어디냐면 이렇게 직선을 갔을 때 요 지점, 이렇게 직선을 갔을 때 요 지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북반구에 햇볕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7월, 여기는 1월. 그러니까 7월이니까 여기 여름이라고 하면 되겠죠. 북반구가 여름철, 이건 북반구가 겨울철일 때 태양의 위치는 적도보다 더 위에 있죠.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더 위로는 안 올라가잖아. 그래 여기를 북회기선, 회기선, 여기를 적도보다 아래에 있지. 여기를 남회기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이 이동하는 구간이 여기에서 요 사이, 북해기선과 남해기선 이렇게 사이입니다. 그 태양 고도가 가장 높게까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그런 식으로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있다 이것만 알면 뭐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열대기후 특징 보겠습니다. 특징을 계속해서 보면 연중 기온이 높아 기온의 연교차가 작습니다. 어?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즉 열대는 음,
여기 썼죠. 겨울 기온도 18도씨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온의 일교차가 기온의 연교차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써보면 어, 연교차와 열대기후 지역의 연교차와 일교차. 연교차는 무슨 소리일까? 1년 중에 가장 추운 달과 가장 더운 달의 차이. 일교차는 하루 중에 가장 추운 달과 더운 달의 차이. 이거 한번 했었죠. 근데 이거 중에서 열대는 일교차가 더 크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열대는 날씨 변화가 아니 1년 동안 날씨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되게 이게 단조로워.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온대 지방 이렇게 살던 사람이 뭐 쌀쌀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더워. 아침밥 먹고 나면 더워. 그리고 오전에 이렇게 나가면 더워. 오후가 되면 더 더워. 그다음에 한 2시에서 4시 사이에 비 와. 그럼 비 오고 나면 꿉꿉하고 더워. 저녁 되면 샤워하고 났는데도 그냥 더워. 계속 그냥 더워. 그냥. 그런 일상이 1년 동안 쭉 계속되는 게 열대기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한 일사로 열대기후는 강한 일사로 상승 기류가 발달하여 대륙성 강수가 빈번하다. 그래서 열대기후에서 나는 이 대륙성 강수를 스콜이라고 합니다. 스콜. 우리나라 여름철 소나기랑 똑같습니다. 적도 수렴 또는 적도 수렴대, 열대 수렴대가 형성되고 적도 수렴대는 계절에 따라 남북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지난번에 기압 배치 이동한 거 그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구분은 강수량과 강수 시기에 따라 열대 우림, 사바나, 열대 계절프 또는 열대 몬순 이렇게 불리는 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그래프로 이제 찾아보는 건데 이제 여러분 기후 그래프 보는 거 선생님하고 처음이죠. 자, 기후 그래프 봤을 때 첫 번째 1단계. 1단계는 기온을 확인하는 겁니다. 기온 확인. 자, 여기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게 기온이고 막대기로 되어 있는 게 강수량입니다. 강수량.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아키토스 여기인데 보니까 여기는 아무리 추워도 18도보다 높죠. 여기가 제일 춥네. 이때가 제일 추운 데네. 그치? 이때가 제일 추운 데인데 이게 18도보다 높잖아. 아, 그러면 이거는 어, 최한월 18도씨 이상이다. 그래서 얘는 A기후, 열대기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강수량 확인하는데 60mm 이상인 것. 60mm 이상이냐 적이냐.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 색깔로 한번 해볼까? 여기 0, 50, 100 이렇게 나가죠. 이게 강수량이에요. 밀리미터 돼 있죠. 밀리미터 돼 있잖아. 그래서 60mm를 대충 꼽습니다. 대충 꼽으면 모든 달에서 60mm보다 더 많이 오고 있죠. 비가. 아, 그 얘기는 항상 수변이다. 항상 수변. 잘 안 보이네요. 어? 항상 수변. 그러니까 얘는 AF 기후. 그래서 얘는 열대 우림 기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다윈 볼게요. 자, 쭉 보니까 역시 여기가 최하늘이 여기네요. 여기가 가장 추운 달이네요. 그런데 7월 달이 제일 춥네요. 7월 달이 추우면 북반구는 7월 달이 여름이잖아. 그렇잖아. 7월 달에 춥던가. 아, 얘 다윈은 7월 달에 추우니까 얘는 남반구구나. 남반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남반구의 이 7월 가장 기온이 낮은 이 시기의 온도가 18도보다 높네요. 그러면 얘는 A 기후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보면 이걸로 나오냐? 이걸로 보면 자 60mm를 대충 이렇게 쭉 이거 정확하게 그리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데 니네 우리 보기 좀 편하게 좀 밑으로 내려볼까요? 아니 이게 요 대충
되게 안 되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좀 더 올라가야겠지. 근데 이게 대충 60mm 딱 걷을 때, 60mm보다 높은 시기가 있고, 60mm보다 높은 시기가 있고, 60mm보다 낮은 시기가 있네. 그런데 7월 달에 겨울이었잖아. 그럼 요 기간이 겨울철 건조하네요. 윈터 드라이. 그래서 AW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바나 기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푸켓 여기 푸켓 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기온이 낮은 시기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나마 여기가 좀 낫네요. 그렇죠? 여기가 낫네요. 1월 달이 겨울입니다. 1월 달이 겨울이야. 응? 1월 달에 겨울인데 비가 안 오는 달을 이렇게 좀 찾아봅시다.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충 그어놨을 때, 여기가 비가 안 오는 계절이 겨울철에 비가 안 와. 그런데 사바나 기후 있는 데랑 비교해 보니까 얘는 비가 아예 안 오는 거 거의 안 오는데 얘는 그래도 비가 오긴 오죠, 조금씩. 그럼 얘는 사바나는 아니고 얘는 AM 기후 이렇게 되는 거예요. AM이 열대 몬순 기후거든. 근데 얘가 조금 기후 그래프로 찾는 게 조금 어려워. AW와 AM을 구별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은데 AM을 이해하는 방법은 AF와 AW의 중간 정도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AW 사바나보다는 겨울철에 비가 좀 더 오고 AF 열대 몬순보다는 겨울철에 비가 안 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제 열대 기후 분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면 자, 열대 우림 기후 이제 보겠습니다. 열대 우림 기후 9번 가장 적은 달의 강수량이 60mm 이상이다. 열대 기후 중에서 물론 이제 최하늘 18도씨 이상인 건 당연한 거고. 자,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콩고 분지, 동남아시아의 적도 부근,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분지대 있는데 얘는 지도에서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도에서 꼭 확인. 자, 그럼 지도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볼까요?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으니까 보면은 이제 열대 우림 기후. 자, 그러니까 여기네요. 여기, 여기 요런데. 그래서 우리 봤던 이거 열대 우림 아키토스 써 있죠? 아키토스. 요 기후 그래프 이렇게 됩니다. 요런데. 그러니까 그 여기가 콩고 분지. 아마존 내륙 요런 지역입니다. 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특징 연중 기온이 높고 열대 기후 중에서 연교차가 가장 적다. 열대 기후 중에서 어? 자, 그 다음에 연중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아 1년 내내 강수량이 많다. 그러니까 AF겠죠. 그 다음에 강한 일사로 대륙성 강수가 자주 내린다. 이걸 다른 말로 대륙성 강수를 이 대륙성 강수의 명칭을 스콜이라고 했었죠. 스콜 좀 전에 얘기했던 거. 그다음에 상록 화력수림이 빽빽한 열대 우림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상록 화력수, 상록 무슨 뜻일까? 잎이 어떨까? 항상 푸르다. 어. 화력수 무슨 뜻일까요? 잎이 넓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음, 열대 우림 기후는 비교적 어렵진 않습니다. 얘는 어, 기후 그래프 찾는 것도 되게 쉬워요. 60mm, 그러니까 강수량이 굉장히 많어. 열대 우림 기후는 강수량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열대 수렴대, 열대 수렴대, 적도 수렴대 또는 열대 수렴대에 영향을 계속 받는다. 그것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열대 우림보다 좀 더 중요한 건 열대 사바나 기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사바나 기후가 훨씬 더 좀 중요합니다. 얘는 좀 변동사항이 막 있으니까. 그래서 9번 이제 보면 가장 강수량이 적은 달이 60mm 미만으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다. 비가 오지 않는 시기와 비가 오는 시기가 뚜렷하다. 사바나 기후는 여러분들이 TV에서 많이 봤어요. 특히 동물의 왕국. 응? 동물의 왕국. 오늘도 사자는 어? 오늘도 사자는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막 다닙니다. 막 코끼리 떼가 누떼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오죠. 그 사바나 기후. 그때 사바나 기후 이제 보면 이제 말 나왔으니까
정글에 그 동물의 왕국 얘기 나왔으니까 그때 사자가 막 숨잖아. 막 사자가 막 숨어서 막 사자나 치타 막 이런 애들이 막 이제 숨어서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할 때 나무 뒤에 숨는 게 아니고 풀에 바짝 엎드려서 이게 숨잖아. 어, 그때 이 풀의 크기가 되게 작은 게 아니고 풀이 되게 길지. 그렇고 나무는 조금 있고. 그래서 그 사바나 그 기후의 그 모습은 소림, 나무가 드문드문 있는 숲에 키가 큰 풀이 자라는 초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파리 관광이 발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분포 지역을 보면 열대 우림 기후 지역 주변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렇게 AF 열대 우림이 있다면 AF를 이렇게 둘러싸고 AW 이렇게 됨. AW 이렇게 분포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런 데가 영도, 적도, 위도 영도. 여기 가면 적도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니까 열대 우림 기후 주변에 나타난다. 열대 우림 기후 지역, 열대 우림 기후 주변에 나타나며 열대 기후 중에서 분포가 제일 넓다. 아프리카, 남부아시아,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도로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또 보면 여기 있네요. 지도. 자, 여기가 열대 우림 기후입니다. 여기가 열대 우림 AF. 이런 데 AF 이렇게 돼 있는데 사바나 기후 지역은 요걸 주변. 이런 여긴 좀 아니다. 여긴 좀 아니다. 어, 요런데, 요런데, 이런데, 특히 다윈 이런데, 요런 데가 이제 열대 우림 기후 이렇게 열대 사바나 기후 말 헷갈렸네. 그러니까 우림 기후를 둘러싸고 있는 우림 기후를 주변에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제일 큰 특징입니다. 요 지도 보는 김에 열대 몬순 기후는 요 좀 지우고 열대 몬순 기후 같은 경우는 열대 몬순 기후는 아유 이렇게 안 돼. 열대 몬순 기후는 여기 이 정도 요런데 주로 열대 몬순 기후가 있습니다. 쉬는 시간 됐지만 몇 분 안 됐죠?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있지? 자, 특징. 연중 기온이 높으나 열대 우림 기후 지역에서 기온의 연변화가 열대 우림보다는 약간 있는 거야. 그런다고 다른 그러니까 온대 기후와 비교하면 적은 거고. 그다음에 특히 여기가 더 중요해. 태양 고도가 높은 계절, 어? 여름. 그러니까 열대 기후는 그 여름 겨울 구별이 좀 어렵습니다. 몇 도 차이가 안 나. 2, 3도 차이 나는 거 막 그러니까 한 5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 5도 낮다고 겨울 되고 막 그렇진 않거든. 그래 아무리 낮아봐야 18도 이상이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편하게 하려고 여름 겨울 구분하는 거야.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태양 고도가 높은 계절 여름은 적도 수렴대 세력권에 들어가 비가 많이 내리고 이때가 우기입니다. 우기. 태양 고도가 낮은 계절 겨울에는 이 아열대 고기압대 세력권에 들어가 건조해집니다. 이때가 건기입니다. 어? 요 부분 요거 꼭 잘 알아두세요. 아니, 왜 이래? 쌤이 마음이 급한 것 같아. 지금 이렇게 특히 이 중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적도 수렴대 세력 요걸로 할까? 요거 어. 여름에는 적도 수렴대 세력 겨울에는 아열대 고기압 세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 강수량은 보통 열대 우림 열대 몬순보다 적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요건 얘기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요거는 그 사바나 기후가 계절에 따라서 어떤 그 기압에 이제 그 기압 배치에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되는 내용을 나타내는 거야.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왜 안 바뀌냐? 자,
여기가 위도 0도입니다. 위도 0도. 위도 0도. 쭉 위도 0도입니다. 자, 위도 0도보다 위니까 요 위쪽으로는 북반구야. 요 아래쪽은 남반구겠죠. 남반구 이렇게 됩니다. 자, 1월 달이면 북반구 겨울. 7월 달이면 똑같이 북반구 여름. 우리 7월 달에 여름이고 1월 달에 겨울이잖아.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1월 달에는 북반구가 겨울이라는 시기에는 기압 배치가 아래 적도스러운 데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야. 아래쪽에 내려와서 적도스러운 데 영향권은 이만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적도스러운 데가 위로 올라가. 그래서 적도스러운 데 영향권은 이만큼이 됩니다. 반면에 아열대 고압대는 영향권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적도스러운데 영향을 받고 계절에 따라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이때 여기 지역은 겨울철에 북반구 여기는 겨울이잖아 지금. 겨울철에 비가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는 요 지역은 겨울철에 건조해지겠죠. 이거 잘 안 보이네. 잘 보이는 걸로 다시 써볼게. 겨울철에 여기는 건조해지고 여기 밑에도 열대 수렴대 아니 그 사바나 기후가 있죠. 여기 위에도 사바나 밑에도 사바나가 있잖아. 근데 여기 아래 동네는 북반구가 겨울이는 남반구는 뭐야? 계절이 반대죠. 남반구는 여기는 여름이지. 여름철에 비가 내리고 있죠. 여기는 우기입니다. 반대로 여기는 북반구가 여름일 때 북반구니까 여기는 여름철이고 여기는 남반구가 겨울이야. 겨울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으니까 여기는 건기. 여기는 열대 수렴대 영향을 받으니까 여기는 우기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똑같은 장소가 이걸로 볼까? 이렇게 볼게. 이렇게 똑같은 장소가 겨울철과 여름철에 기압 배치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는 게 다르죠? 겨울철엔 아열대 고압대, 여름철엔 적도 수렴대. 그래서 우기와 건기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옆에 있는 그런 선생님이 설명한 거 그건데 적도 수렴대는 이런 것들의 영향으로 연 강수량이 많습니다. 적도 수렴된 연 강수량이 많다. 그 다음에 적도 일대 상승한 대기가 남북 회기선 근처에서 하강하면서 아열대 고압대 형성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적도 수렴대와 아열대 고압대는 지구의 공전에 따라 남북으로 이동한다. 이것 때문에 사바나 기후 지역은 적도 수렴대와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번갈아 갖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1월에는 북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은 남한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 건기가 시작되고 1월달이니까 북반구 1월은 겨울이잖아. 그러니까 AW. 아니, 겨울 건조. 1월달 북반구는 겨울. 그래서 1월달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다. 겨울철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겨울이 건조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남반구의 사바나 기후 지역은 남한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아 우기가 된다. 여기 내용이죠. 여기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 건조해진다. 남한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아서 비가 내린다. 우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요 적도 수렴대가 아열대 고압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이해하면 이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사바나 기후 됐고 열대 몬순 기후 보겠습니다. 열대 몬순. 자, 열대 몬순 기후 9번. 강수량이 가장 적은 데는 60mm 미만이지만 우기의 강수량이 많아 사바나 기후에 비해서 영강수량은 많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열대 우림 기후와 사바나 기후의 중간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동네가 동남민 남부아시아 일대. 동남아시아, 여러분들 이게 동남아 여행 갈 때 거기가 주로 여기에 많이 해당됩니다. 적도수렴대와 계절풍 영향으로 우기가 되게 길어. 그다음에 건기는 매우 짧습니다. 한두 달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사바나 AW 같은 경우는 건기가 반, 우기가 반, 막 이렇게 돼. 여름 계절풍 영향을 받는 우기의 강수가 집중된다. 우기의 강수량은 열대 우림보다 더 많다. 왜냐면 이제 보통 얘가 위치한 동네가 대부분 산이 있는 데가 많은데 그 무역풍이 산에 맞아갖고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대 고산기후 보겠습니다. 너무 빠른가? 근데 이론을 앞에서 많이 설명해갖고 이 부분은 선생님이 소개해주는 그런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소개해주는 내용이 훨씬 더 많아. 열대 고산기후. 고산이면 산, 해발 고도가 높은 곳. 그래서 어,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저위도, 그러니까 적도 인근, 적도 인근에서 적도 인근의 고산 지역에 분포하는데 안데스 산지나 아프리카 동부의 아비시니아 고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아직 안 배웠죠. 근데 안데스 산지 요 정도는 좀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 여기에 이렇게 안데스 산맥이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 위에 산맥에 그 해발 고도가 높은 거죠. 이렇게 산이 있으면 뭐 이쯤 2000m 이상인데 이런 데다가 이제 그 도시를 만드는 거야. 그런 대표적인 도시가 이런 데입니다. 보고타, 키토, 쿠스코, 라파스 이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쿠스코를 더 많이 알겠죠? 이게 애니메이션도 있고 막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요 선생님 이 자료를 이제 보면 보고타 이렇게 돼 있는데 특징 이제 보면 해발 고도가 높아 열대 우림 및 사바나기보다 기온이 낮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특징이 이겁니다. 연중 우리나라 봄과 같은 기후가 나타난다. 상충 기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기후 그래프를 좀 잘 봐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볼표가 어떻게 딱 이렇게 돼 있지? 자, 보고타의 기후 그래프니까 자, 기온의 변화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어, 열대 기후도 아닌데 기온 변화가 거의 없대. 근데 비가 이렇게 와. 그럼 건조도 아니야. 이렇게 됐을 때는 아, AH 고산기후 이렇게 됩니다. AH라고 하는데 그 AH라고 보통 그 우리 교과서나 교재에는 이렇게 표현 안 돼 있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고산기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우리나라 봄 날씨 같은, 요즘 같은 날씨엔 상충기후, 항상 봄 같은 날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는 거의 없습니다. 연교차가 거의 없고, 대신에 일교차는 큽니다. 요즘 우리 일교차 아침하고 낮에 일교차가 크죠? 그 내용입니다. 위치하고 기후 그래프 요거 잘 알아두세요. 기후 그래프 보는 거. 이제 보면 지금 요거 한 칸이 100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한 요 정도 60 되겠네. 이쪽은 건기가 있는 것 같은데 비 오는 날이 우기와 건기가 구별 안 되게 꾸준하게 비는 내려. 그리고 기온의 변화가 거의 없어. 이러면은 고산기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고산기후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키토 이렇게 보겠습니다. 키토 보니까요. 음, 키토는 여기 있는 거죠. 여기 키토.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키토를 보니까 어때? 이거 보니까 이게 그냥 일직선이죠? 10도보다 높습니다. 춥지도 않아. 추운 건 아니야. 10도보다 높으면 추운 게 아니지. 그런데 덥냐? 덥지도 않아. 그냥 진짜 봄 같은 그런 날씨야. 그런 날씨가 쭉 계속된다. 고산기후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여기 동네는 자 해발 고도가 높은 데야. 산 위에 있는 도시인 거야. 그래서 산 아래쪽은 열대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대기후 안데스 여기 보면 안데스 산지의 고도 멸식센과 농업됐는데 어, 이거 지우고 해야겠다. 어, 여기 바닷가 아직 낮은 데는 열대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 열대 작물, 상록 화렵수나 열대 작물, 기타 열대 작물들이 발달해. 근데 해발 고도가 점점 해발 고도가 올라갈수록
해발 고도가 올라가면 기온은 어떻게 되나요? 내려가죠. 그래서 점점점 추워지는 거야.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너무 추워서 영하로의 날씨가 있고 중간 정도 오면은 항상 봄 같은 날씨가 계속됩니다. 그때 이렇게 하는 게 열대 고산기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니까 재배되는 작물이 다른 거야. 추위에 점점 강한 것들. 그래서 맨 밑에는 열대 작물, 그 다음에 커피, 옥수수 이런 거 하다가 올라가면 추위에 더 강한 감자, 보리 같은 걸 하다가 더 올라가면 이제는 이제 그 풀 같은 것만 자라고 그 요런 이제 감자, 보리 이런 거 재배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 거기는 가축을 키우고 꼭대기에는 얼음이 얼려 있고 이렇게 되는 게 고산 기후 지역의 그 분포 식생과 농업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열대 기후 지역의 주민 생활 보겠습니다. 이거 뭐 여기 어렵지 않아. 가옥의 특징. 예, 가옥 여기 특히 열대 우림 및 열대 몬순 기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개방적입니다. 개방적. 나무로 짓습니다. 나무. 주변에 나무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지붕 경사가 급합니다. 되게 급하죠. 왜 이렇게 급하냐면 빗물이 떨어졌을 때 빗물이 빨리 내려가야 돼. 지붕에 계속 있으면 지붕이 무너질지도 몰라. 빨리 내려가야 돼. 근데 왜 개방적일까요? 더우니까. 그다음에 고상식 가옥입니다. 집이 지면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돼 있죠. 왜 그러냐면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이 밑으로 흘러가야 돼. 물이. 그러니까 땅바닥은 항상 젖어 있겠지. 습기가 막 올라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지면의 습기를 줄이고 해충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 놓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여기 써 있는 거 보면 열대 우림 및 열대 몬순 기후는 나무를 주로 재료로 해서 집을 짓고 개방적 구조의 요거 고상가오를 발달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지면에 습기를 줄이고 해충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다음에 지붕의 경사가 되게 급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강수에 대비하여 빗물이 쉽게 흘러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 있는데 거기 막 그 방갈로나 호텔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겉모습은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내부는 이제 현대식으로 바꾼 그런 호텔들도 있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바나 기후 지역은 풀과 진흙으로 주로 집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정착 생활하기보다는 이동 생활 많이 하고 이동 생활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주변에는 나무가 많이 없어. 동물의 왕국 생각하면 된다니까. 동물의 왕국 생각하면 주변에 나무 별로 없었잖아. 그 나무를 비워갖고 나무집을 짓기보다는 주변에 많은 풀, 그다음에 바닥에 있는 진흙하고 이렇게 엮어서 흙집을 이제 지어서 하는 게 이제 보통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가옥구조는 이렇게 왜 자꾸 이래? 가옥구조는 됐고 전통 산업 이제 보겠습니다. 전통 산업. 전통 산업은 이제 주로 열대기후의 전통 산업은 주로 자급적 농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극적 농업. 대표적인 게 이동식 경작기로 되어 있는데 이동식 경작보다는 이제 여기 끝에다 쓰면 이동식 화전 농업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화전 농업. 화전이 뭘까? 여기는 토양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토양이 척박해. 어, 토양이 척박. 척박하다가 무슨 소리냐면 비옥하지 않다야. 땅이 땅에 영양분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빗물에 그 영양분이 다 씻겨 내려가. 그 빗물 영양분이 별로 없어. 그래서 농사가 잘 안 지어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풀이나 나무 같은 거를 막 불살라 갖고 그거 재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그 농사를 짓는 거야. 그래서 불을 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면 아프리카 열대 우림 기후 지역, 동남아시아의 열대 몬순 기후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화전 농업으로 카사바, 얌, 타로 감자 등의 식량 작물이 재배된다. 이게 카사바는 가끔가다 카사바 칩 팝니다.
먹어보면 감자칩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맛이 달라. 카사바. 약간 좀 이게 그 뿌리를 먹는 그런 거. 얌, 타로, 강자 전부 다 뿌리를 먹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유목. 유목은 그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 양, 염소 같은 게 유목이 이루어진데 유목이란 게 뭐냐면 유목은 어, 사바나 기후 지역은 비가 오는 시기와 비가 오지 않는 시기가 건기와 우기가 구별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비가 오지 않고 있으면 비가 오는 곳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 유목은 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며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유목이라고 합니다. 유목. 그러면 유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벼농사. 주로 우리나라 같은 데 보면 되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 그런데 열대 몬순 기후 지역에 발달한다. 벼의 2, 3기작이 이루어짐 이제 2기작, 3기작 이렇게 이게 뭐냐면 1년 동안 1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어? 동일한 작물을 동일한 작물을 연속적으로 재배하는 거야. 그래서 3연속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우리 학교가 열대 기후 지역이야. 그래서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벼농사를 졌어. 씨를 뿌려갖고 벼를 수확했지. 어? 수확하면 바로 거기다 또 벼농사를 또 짓는 거야. 또 수확했어. 거기다 벼농사를 또 짓는 거야. 또 수확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똑같은 작물을 계속 지배하는 거야. 그게 이기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기작. 응? 같은 장소에서 하는 걸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 발달 보겠습니다. 산업 발달 이때 말하는 산업은 주로 이제 여기서는 상업적 농업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급적 농업과 상업적 농업의 차이는 뭘까요? 자급적 농업은 뭐야? 내가 먹기 위해서 하는 게 더 많고요. 상업적 농업은 내다 팔기 위한 농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플랜테이션인데 열대 기후 환경에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더하기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업적 농업 이렇게 기호 작물 이렇게 한다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세한 거 보면 현지 주민의 저렴한 노동력,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 그러니까 선진국이겠죠. 자본 및 기술이 결합해서 대규모 농장, 그래서 고무, 사탕수수, 기름야자 등의 상품 작물 내다 팔기 위한 작물을 하는 게 재배하는 게 그 플랜테이션 이렇게 됩니다. 플랜테이션 이렇게 됩니다. 음, 이거는 똑같은 작물을 대규모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열대우림에는 카카오, 천연과목, 바나나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농장 같은 거 이제 그 TV 같은 데 나오면 바나나 농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강북구만한 바나나 밭 이렇게 되는 거야. 강북구만 굉장히 크죠? 응? 그 다음에 뭐 서울시만한 천연 고무 농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울시만한 면적에 전부 다 고무나무만 되어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재배하는 거. 굉장히 대규모죠. 근데 그런 대규모 농장을 만들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 그 돈을 다국적 기업이나 선진국에서 되는 거야. 그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거는 그 동네 사람들, 저렴한 노동력을 갖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하는 거를 이제 플랜테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플랜테이션은 농업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후 지역이든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그건 플랜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재배되는 작물은 달라요. 왜냐하면 뜨거운 데서 잘 자라는 작물이 있는가 반면에 또 선선한 곳에서 재배되는 그러니까 선선한 곳에서 재배되는 게 좋은 작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한가운데 바나나 심는다고 바나나가 나겠니? 아니잖아. 그렇지. 응. 그러니까 바나나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적합한 온도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 식인 거야. 사과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적합한 온도가 필요한 거고 그 온도에 맞춰서 작물은 달라지는데
농업이 이루어지는 형태 자체가 저렴한 노동력하고 선진국의 자본 기술이 결합되어 있으면 플랜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열대 우림에서는 이런 것들 하고요. 사바나에서는 커피나 사탕수수, 모카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광 산업을 이제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보면 이제 관광 산업과 이제 산업 발달에 관광 산업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열대림 트레킹 이건 좀 유명하죠. 사바나 지역의 사파리 관광. 그래서 그 사파리 차 타고 여기 다니면서 막 보는 거. 전통 부적 생활 체험 관광 이게 요즘 막 좀 있습니다. 이런 게 관광 산업도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열대림 이건 좀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생물종 다양성을 지키는 유전자 창고다. 동물들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지구의 허파 아마존 밀림 같은 데를 대표적으로 예를 치는 거죠. 근데 요즘은 개발되고 있습니다. 도시화, 경지개간, 방목주성 등을 위해서 그 열대림이 파괴되고 있다. 그래서 문제점이 지구 온난화가 되고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되고 토양 침식이니까 원래 나무가 있는 장소에서 그 흙을 잡고 있었는데 비는 많이 오고 나무는 없고 그러면 흙이 쉽게 내려가는 거야. 원주민 삶터 파괴 등 이런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1교시 되게 바쁘게 지나갔네. 2교시도 좀 바쁠 것 같습니다. 2교시도 계속해서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또 봐요.